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밤 10시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두 사람을 강제 북송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국내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머지않아 큰 국제적 스캔들, 인권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2의 홍콩 사태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최명성 오늘 아주 논리적 문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구나 여기 보면은 문재인 씨와 관련된 아주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최초의 논리적 대응이니까 이걸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은 위헌이다. 여기 보면은 사실상 살인방조란 말도 들어있습니다. 1. 정부는 7일 동해상에서 북방 항해선을 넘어왔던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성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지난 2일 NL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혔는데도 정부는 추방했다고 한다. 당초 살인범은 3명이었는데 1명은 배가 부산 김치강으로 돌아갔을 때 내렸다고 한다. 전례 없는 사건 내용을 볼 때 정부가 즉각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 그러나 북선원 북송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 보낸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개되었다. 2.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 장관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 당장 송환을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는 이미 추방이 끝난 상태였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이 살인범죄자라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이나 난민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어려워 북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송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의당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고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탈북자 정착 지원금 등 보호 혜택을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일 뿐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을 거부하고 추방하거나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정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같이 결정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헌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북한 사법체계의 속성상 이들이 송환되면 사형이 확실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에도 반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최악의 선상살인 사건인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가해자 수는 6명이 전원 조선족임에도 중국 조선족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변호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형을 무기징역 감명받아 한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참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조선 쪽도 보호하는데 북한 동포 보호 못합니까? 더구나 조선족 경우에는 범행이 확실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살인을 저질렀는지 증거가 없어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이 살인 저질렀다고 하니까 보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 동포는 더욱 따뜻하게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5.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는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다. 두 정부 기관 중 한 곳은
선원들을 서둘러 북에 돌려보내는데 반대했다는 것이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에 쫓기듯 북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북한 이탈주민법 8조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정부는 3일간의 조사와 부처 합동회의 끝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협의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기타 관계대책회의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6.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억류하다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군사작전하듯 북송하여 사지로 몰은 이번 정부 조치는 살인방조에 가깝고 아주 아픈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처사다. 북한 정권의 굴종적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관계 내용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최명성. 더 붙이지 않아도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이 조치는 두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게 상납한 일종의 인신공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바쳐가지고 저 멕시코의 아즈테크 유적에 가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심장을 갈라가지고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인신공양이 있었는데 바로 살아있는 두 사람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이런 청린공로할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부라고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도 무시하고 오로지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국민을 갖다 바친 것 아닙니까? 이게 인신공양 아니고 뭡니까 이거?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살인방조에 가깝다고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자국민에 대한 살인방조에 가깝다 이겁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니까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승만 광장에서 열린 국민 집회에 이걸 집중적으로 규탄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나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한국인을, 한국 국적자입니다. 두 사람의 한국인을 북한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산채로 갖다 바쳤다. 산채로 갖다 바쳤다. 이게 확대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애국운동, 방공애국운동 하는 사람을 무슨 명목으로 걸어가지고 북한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법이 없다고요. 문재인 정권이 법을 농단하는 거 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동이 가해지면은 따라서 5천만 국민이 이 두 사람 꼴이 안 되려면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헌법의 칼을 뽑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계속 헌법 위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명백한 헌법 위반,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인도주의 위반, 인간의 도리를 위반한 이 책임자들을 반드시 가려내가지고 형사처벌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방조는 이것은 대단히 무거운 겁니다. 살인방조에 가깝다.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했다.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자국민을 희생시킨 경우입니다. 이것까지 용서하면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보호를 포기한 정권을 그냥 놓아두는 국민은 당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화가 나시는 분들은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서 소리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귀한 생명,
관계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